안녕하십니까. 저는 예술의 전당 서예박물관에서 전시 기획을 하고 있는 이동국입니다. 89년 1월 9일 입사해서 지금까지 약 32년이 됩니다. 오늘은 제가 그 설을 키워드로 해서 서예가 미술과 어떤 관계인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특히 이 서예에 관한 한 저의 그 평생에 걸친 어떤 경험들을 통해서 왜 서예가 과거지사가 아니라 미래 예술의 그 핵이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번 그 강의의 크게 구성은 서는 미술이 아니다고 하는 데서부터 시작해서 서가 미술이다. 또 서는 오히려 미술일 뿐만 아니라 예술의 근본이자 궁극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서는 오히려 기계시대 또 기후환경 위기가 극도로 달한 우리 시대 아니면은 미래예술의 돌파구가 될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2021 오늘이 8월 2일인데 아마 우리 시대 사람들은 그 서예에 관한 한 거의 그 서맹에 가까운 시대를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결국 그 우리가 학교 교육을 통해서 서를 전혀 배우지 못했다고 하는 데에서부터 비롯이 된다. 다른 말로 하면 서구미술 중심으로 우리 이 미술을 배우는 과정에서 서 언어 자체에 대한 그 인식이나 교육이나 실천이나 그래서 그것을 통한 깨달음 자체가 없었다고 하는 점에서 비롯된다고 생각됩니다. 서는 20세기 100년간 거의 우리 스스로한테 그 망각된 존재였다.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그러면 저의 경우 어떤 그 경로를 통해서 서를 인식하게 됐고 또 그리고 서를 실천하면서 그 서의 존재를 전시로 그 지속적으로 발굴해내고 또 전시하고 학술적으로 그래서 동아시아 전체 또 서구 미술과 같이 비교해가면서 서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달았던 그런 또 경험했던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서를 처음 인식했던 그런 그 과정은 아마 지금 생각하면 좀 황당한 어떻게 보면 지극히 저희 개인적인 그 경험 정말 사적인 경험의 발로이다라고 하겠습니다. 초등학교 때 저는 경상북도 고령 그 대가야 그 촌에서 초등학교를 다녔는데 촌에서 글씨를 배우고 싶어도 배울 수 있는 그런 서실도 없었고 학교에서는 더더욱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서예가 왜 학교에서 가르쳐 주지 않았는지 학교 교육에 왜 서예가 없는지에 대한 인식 자체가 전혀 없었다. 당연하게 서예는 학교에서 안 가르쳐 줬으니까 못 배운 것이고 그건 당연한 걸로만 생각했고 서가 왜 미술 시간은 있는데 서예 시간이 없느냐 이런 문제의식 자체가 없었던 때다. 그렇지만은 정말 하고 싶다. 어떻게
그래서 하늘을 쳐다보고 손으로 그냥 막 그 이름도 써보고 그 뭐 획도 그어보고 하는 그런 행위들이 저한테는 억수로 중요한 그 경험의 계기가 됐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초등학교 4학년 기억인데 그 역사책에 강감찬 장군 글씨가 나오는 그 있습니다. 근데 그걸 뭐 초서인데 물론 내용 전혀 모르죠. 이제 그걸 그냥 따라 쓰는 그러니까 단지 좋아서 따라 쓰는 거. 그래서 그런 과정들이 저한테는 서예 그 아주 중요한 그 어떤 깨달음의 계기가 됐다고 뭐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작품을 한번 볼까요? 이게 강감찬 장군이 썼다고 하는 서울대학교 박물관에 있는 건역 서희에 수록되어 있는 위창 선생이 편집한 그 건역 서희에 수록되어 있는 작품입니다. 고학 총위헌 쌍년 입모론 추풍 무한한 불렁 공일준 뭐 초등학교 학생이 이걸 읽을 능력은 당연히 없는 것이고 뭐 우리 시대에 어느 누구도 여기에 특별한 능력이 없는 한 아무도 읽어내지 못하는 뭐 이런 거 단지 좋아서 그냥 해왔던 경험들 있습니다. 아마 내가 왜 좋아했는지 이것이 내 장차 직업이 되고 지금 이 자리에서 얘기할 수 있는 것조차도 그 당시는 생각지를 못했던 시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좌우지간 이런 것들이 생내적으로 천출로 자생적으로 동아시아에서 한자 문화권에서 필묵을 필기 수단으로 또 학예의 근본 또 궁극으로 생각하면서 해왔던 우리 문화에서 자생적으로 배태됐던 그런 것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결국 이제 이것은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이러한 그 동아시아 예술의 우리 미술의 어떤 근원이나 핵심적인 존재를 우리 스스로가 몰라보고 서는 미술도 아니다. 그래서 서는 예술도 아니다고 하는 지극히 어떤 표피적인 서구 관점에서 우리를 째다 보니까 우리가 100여 년 동안 서 자체에 대한 존재도 인식을 못하고 서맹의 시대 한가운데를 지금 살고 있다. 지금 푸른 하늘에 막 내 마음대로 글자를 쓰고 막 획을 긋고 했다고 했는데 우연히 이게 오로봉위 필삼상작연지 청천일장지 사복중시라고 하는 시가 실제 있었습니다. 이 시를 안중근 의사가 여순 감옥에서 사형 언도를 받고 2월 15일 받고 3월 26일 집행될 때 남긴 약 200여 점의 이 글씨 중에 있습니다. 오른쪽 두 번째 작품이고 확대로 해보면 오로봉 위필 삼상작연지 청천일장지 사학복중시. 그러니까 말하자면 동아시아 예술의 근본은 자연과 인간이 하나 된다는 그것. 그래서 그러니까 물화일체라고 하는 것이 근본적으로 여기에서도 그대로 녹아 있습니다. 안이사가 군인으로서 또 동양평화론자로서의 그 존재만이 아니라 동아시아의 이런 근본 예술 또 문화를 토대로 하면서 사상을 토대로 하면서 그 당시 이미 100년 전에 서구 사상까지도 다 녹여내고 필묵으로 해서 목숨까지도 초국했던 것을 이 작품을 통해서도 이제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중요한 문제를 일반화시키면 그렇습니다. 모든 예술은 다 그 모방에서 비롯된다. 미메시스라고 뭐 합니다만은 결국은 모방이 되지 않고 창조 자체가 없다는 거. 그래서 그 당시 일제 강점기 때 그 일본의 그 서양 화가들 또는 그 미학자들이 동아시아서는 미술도 아니다. 그래서 그 예술도 아니다. 특히 고야마 쇼타로 같은 공부 미술학교 서양 화가 경우는 이제 서양에서 그런 미술 공부를 하면서 서양 잣대로만 우리를 재다 보니까 우리 전통을 그냥 아예 통째로 그냥 도매껌으로만 그 지워버리는, 넘겨버리는 그런 그 어떤 그 잘못을 범했다고 뭐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동아시아에서 이 서라고 하는 것은 아까 서는 자연에서 비롯됐다고 했는데 지금 이 작품을 한번 보시면은 전서가 처음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기자전, 지형전, 병락전, 대전, 비백서, 과두서, 검착서, 조적서, 고전, 위협전과 같이 이 모든 삼라만상의 형상을 근본 그 모방을 해서 그 획으로 극도로 추상화해낸 것이 이 서다. 말하자면 우리가 그림 문자다, 상형 문자다고 하는 것이 이제 그 증거가 되겠습니다만은 이미 이 지점에서 3,500여 년 전에 갑골문 종정문이 만들어지는 이 지점에서 이미 우리 동아시아에서는 요즘 말로 하자면 조상 미술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20세기 서구 잣대로 보면 추상 미술은 몬도리안, 칸딘스키, 말레비치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나온 걸로만 우리는 인식을 했는데 서를 통해서 보면 이미 동아시아에서는 구상과 추상의 구분 자체가 그 무용할 정도로 그냥 한 몸으로 늘 추상이 구상이고 구상이 추상인 그런 그 해왔다. 그렇지만 우리가 서 언어를 망각하고 잊어버리고 서구 잣대로 우리를 재니까 근본 우리 미술에 대한 근본까지도 잃어버리고 지금까지 왔다. 이런 뭐 이야기를 지금 요 사례를 가지고 뭐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 주사 김정희가 쓴 입춘첩 7살, 8살 때 그 대문에 써붙인 입춘첩인데 입춘대길 천하태평춘 사방무일사 효자충신과 같은 이 글씨인데 우리가 소위 동자체라 하죠. 천진난만한 글씨라고 하는데 결국 여기서 우리가 어린 아이 천진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 동아시아 예술에서 궁극의 세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추사에 가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런 그 어떤 동아시아 예술에 있어서 특히 서의 경우는 어떤 일직선적인 선형적인 진화 과정이 아니라 순환의 과정이다. 그래서 이런 세계 그리고 극도의 공력을 들여서 그 정법을 구사하고 그걸 다시 깨면서 파괴하면서 기계고졸한 세계로 가서 마지막에 이 천진의 세계로 가는 그러한 것을 통해서 서구 미술 언어가 얘기하지 못하는, 담아내지 못하는 그런 세계들이 이 동아시아 서 안에, 우리 미술 언어 안에 있다. 그래서 지금에서는 우리가 저는 100년의 일제강점기 서구화 과정에서 서구 미술을 경험하고 수용하고 한 그건 엄청난 경험이고 매우 중요한 자산이다. 그래서 그것은 그냥 제대로 새로운 어떤 창조의 발판 도약으로 만들어내자면 우리 역사 전통을
끄집어내서 하나로 합쳐지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서라고 하는 것은 역사 전통으로서 미래 우리 한국 미술의 유전인자 DNA로서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된다. 그래서 과거지사가 아니다고 하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시대에 뭐 이미 우리가 키보드 치는 시대, 쓰는 시대가 아니고 키보드 치는 시대, 기계 시대, 뭐 또 문자 영상 시대, 사이버 시대, 뭐 로봇이 주도하는 그런 시대가 오면 올수록 인간에 대한 몸에 대한 언어가 더 절실하게 필요하다. 산이 높으면 골이 깊다고 하듯이, 그러니까 기계 시대일수록 인간이 뭔지를 얘기할 절대절명의 시대가 왔다. 그런 입장에서 서야말로 미래예술의 핵이 된다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아까 고야마 쇼타로와 오카쿠라 텐신이 서에 대한 논쟁, 서는 미술이 아니다. 서는 오히려 미술 중에 미술이다고 한 것이 그 유명한 고야마 쇼타로하고 오카쿠라 텐신의 논쟁인데, 따지고 보면 서구 관점에서, 서구에는 서라고 하는 언어 자체가 없습니다. 아무리 잘해도 그냥 공예 또는 실용 디자인으로서 서만 존재할 뿐이고, 동아시아처럼 어떤 일상이자 예술의 궁극으로서 서의 존재는 서 언어 자체가 없기 때문에 서가 미술이 아니다고 하는 것은 정확한 판단이다. 단 그러면 미술이 아니다. 그럼 왜냐 했을 때 서를 공예 수준으로만 인식했다고 하는 거. 그리고 그 당시 서가 이미 일제강점기에 그냥 법첩을 뺏겨서는 모방에만 그치는 수준으로 굳이 말한다면 타락을 했다고 할까요? 근데 그 수준으로만 이제 본 건데, 근데 서의 본질을 우리 스스로가 이제 깨우치지 못했다. 그 이유는 결국 문명개화라고 하는 입장에서 결국 조선이 망하고 일제강점기 서구 제국주의 이 총칼 앞에서 동아시아가 무참하게 무너지는 걸 보면서 이건 역사 전통이 정말 잘못됐구나. 그래서 우리는 신문명을 받아들여야 된다. 신문물을 줄기차게 흡수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역사는 다 역사 전통을 내버려야 된다고 하는 그런 한 측면만으로 이제 본 결과죠. 근데 이제 그것이 잘못됐구나.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 지금 100년이 지난 지금 시점, 일제강점기 서구가 100년을 지나가 보니 내가 누구냐, 이렇게 서구를 완전히 내 것으로 다시 만들어내기 위해서, 소화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했을 때 전통을 다시 돌아보고, 저는 이것을 비로소 본정신이 돌아오고 있다고 저는 표현을 합니다만은, 그래서 재해석하고 소화해낼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어떤 소화제 같은 존재가 서라고 하는 언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서가 왜 실용 디자인만이 아니냐, 그건 추사를 통해서 보면 너무나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서는 문자를 소재로 한다. 문자는 조형과 내용을 한 몸으로 한다. 근데 우리가 20세기 들어와서 서구 미술을 따라가다 보니까 서의 조형만 쫓아간 거죠. 내용은 뒷전이고.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 서가들은 자기 생각을, 내 일상을 시로 지어서 작품을 하는 사람은 정말 단 한 사람도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건 결국 서마저도 미술을 따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미술은 그냥 조형 언어이고 서는 조형 곱하기 내용. 그 내용을 버려버리고 조형만 따라간. 그래서 서가 역설적이지만은 지금
그 서맹의 시대, 서의 죽음의 시대를 맞이할 수밖에 없었는데 서의 본질은 조형 이전의 내용이고 내용 이전의 시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그 학예 일치 경지를 그 구사했던 그 성취해냈던 추사체가 그 증거가 된다. 그래서 추사는 대서예가 이전에 학자다. 금속 고정학, 청나라 요즘 치면 뭐 미국에서 최신의 학문과 예술을 들여온 그런 그 학자이다 우선은. 그리고 그것이 이 예술과 하나가 되는 지점에서 그 터져 나온 분출된 것이 추사체다. 그래서 학문이 전제가 안 되면 글씨 자체는 그 기반이 대부분 허물어지고 만다. 그래서 추사는 24살 때 북 연행을 하고 난 이후 옥방강이나 완언을 통해서 배우면서 31세 때 금속 고정학을 조선에서 실천한 게 북한산 비조사부터 경주 무장사업이 고정, 창림사 출토 무구증강 대다란내기 교정, 고구려 성벽 그리고 진흥 이비고 북청 유배 때 성로시. 그러니까 평생을 우리는 글씨만 알고 있지만은 고고학자의 1호 고고학자로서 우리 검성문을 찾아서 조선 팔도를 이렇게 그 뒤졌던 사람이라고 하는 것만 보더라도 아 글씨가 그냥 서구에서 말하듯이 그냥 미술이 아니다. 그냥 잘해봤자 그냥 뭐 공예 디자인 수준이다. 이것이 아니라는 것이 명확하게 증명이 되고 그래서 실사구시잠이라서 고고점검, 산해숭심, 핵실제서, 국리제심, 이런 무리, 요진가심, 관철, 망권, 지차규잠. 그러니까 실사구시, 그러니까 사실에서 현실에서 구체적인 그 실정을 통해서 그 진리를 구한다고 하는 이것이 주사한테는 그 어떤 학의 철학이다. 그래서 이 하나만 놓고 보더라도 서야말로 모든 예술의 토대다, 궁극이다. 그래서 주사는 이런 고고점검, 실사구시잠을 다양한 서체로 도구로 이렇게 써냅니다. 그래서 진흥 북수고경이라고 하는 주사가 북청 유배 시절에 진흥왕 순수비를 고정하고 그 비석에 현판을 쓴 작품입니다. 진흥왕 순수비 서체, 그러니까 약 6세기 때 진흥왕 순수비 서체를 완전히 현대적으로 해석해서 진흥 북수고경, 그러니까 서한 중국에서 들여온 서한 예술을 완전 자기화해서 조선식으로. 그래서 결국은 동아시아 미학을 여기에다 담아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진흥왕 순수비의 그 당, 그러니까 그 당 568년 당시 글씨고 이것을 주사는 이렇게 재해석을 해냅니다. 그러니까 결국 역사 전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서구미술에서는 역사 전통을 반미학으로 모더니즘을 그 반전통으로 치지만 동아시아에서 모더니즘은 온고 이후에 지신이 나온다. 예, 법고 이후에 장신이 나온다고 뭐 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지기는 그 주사의 중국 두 서성가 경학자인 옥방강 이 주사한테 통신 편지를 통해서 교육을 가르침을 주고 받았던 내용이고 주사가 무장사비를 고증한 그런 그 탁본 또 홍복사비하고 김생의 태자사비를 고증하고 비교했던 그런 거 해동금속 존고 조선의 검성문이 중국 학자들한테 검석학자들한테 전해져서 연구됐던 이런 자료들이 지금 뭐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20세기 한국 서예가 그러면 학교 교육에서 완전히 배제된 그런 100년간 한국 서예는 어떻게 그 스스로 살아왔는가. 그래서 서예 전문 작가, 제야 작가가 작가로 구분이 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서예 학원과 공모전을 통해서 배출이 됐다. 우리가 미술대학 출신은 사실상 20세기는
단 한 사람도 없다. 왜냐? 학교에서 서예학과 자체가 개설이 안 됐다.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는 미술이 아니다 하는 그 서구 잣대로 우리를 쟀기 때문에 모든 그 교육 시스템이 서구화되는 과정에서 철저하게 우리 역사 전통이 배제가 됐던 그러한 이유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한글 전용 하면서 이제 한자 자체가 우리가 일상에서 멀어진 것. 그리고 이제 지금 이 시대에 키보드 치기 더 이상 쓰는 것조차도 이제 안 되는 이런 시기.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화가 완전히 분리돼서 조형 중심의 서예가 가속화되는 이런 것이 20세기 한국 서예의 특징으로 얘기될 수 있습니다. 석재서병호만 하더라도 19세기와 20세기 초반을 대전환기를 살았던 사람이라서 주사 흥선대원군을 통해서 글씨를 배우고 그림을 배운, 그리고 이제 가장 현대적인 미감까지도 뽑아내는 그 작가, 그리고 성당 김돈이와 같은 인물들이 이 설을 현대적으로 해석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소전 손재형과 일중 김충현의 경우도 마찬가지. 전설을 완전히 저렇게 그 현대적으로 해석해내는 것, 또 한글 고체를 훈민정음까지 거슬러 가서 재해석해내는 이런 전문 서가들의 작품이 있습니다. 소전 손재형의 그 왼쪽 작품, 요즘 캘리그라피 작가들이 하듯 이미 1950년 초반에 저런 작품이 나옵니다. 요즘 캘리가 문제가 되는 것은 이런 역사 전통의 설을 완벽하게 소화한 다음에 우리 시대의 미감을 담아내야 되는데 그 기반이 없기 때문에 너무 순발력, 감성에만 치우친다. 결국 그거는 그냥 유행처럼 지나가 버릴 수밖에 없는. 오른쪽은 일중 김충현이 한글 궁체를 그러니까 일제강점기 때 이미 한글 궁체 쓰는 법을 만들어낼 정도로 이 한글을 토대로 20세기 서가 어떻게 뚜렷하게 그 특성이 각인되는지를 보는 두 작품. 운여 김광업이라고 하는 작가입니다. 전문 작가가 아니죠. 대명안과 부산에 피난 때 평양 이중섭 친구인데 부산의 대명안과 원장을 하면서 진료실 한 칸을 서실 정각실을 만들어 놓고 환자를 눕혀놓고 이런 글씨를 평생 쓰고, 가장 친한 친구는 교회 목 장로면서도 석정 스님이랑 스님하고 교류하면서 이런 선피를 구사하는 이 불이문, 그러니까 교회 장로면서도 그 불이문, 불이선의 세계를 이렇게 글씨로 표출해내는. 그래서 오히려 학교 교육을 받았던 사람보다 아니면 전문 서가로 활동했던 사람보다 이런 제3의 작가들이 훨씬 이 설을 서구 추상 표현주의와 같이 서는 결국 퀴렉이고 스트로크를 더 그런 그 현대 미감을 더 잘 구사했던 작가들이 이런 사람이다. 이거는 환경스님입니다. 해인사 주지하신 환경스님, 일제시대 환경스님 글씨인데, 이런 것이 현대미술에서는 아무도 관심 두지 않고 서예에서는 더더욱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근데 오히려 저는 이런 것이야말로 서가 죽은 시대에 서가 왜 존재해야 되는지를 본원적으로 구사했던 사람들 아닌가. 그래서 요즘 선필이라고 하는, 위쪽은 이제 중광스님의 달마도고, 이런 작품들이 있고, 또 한 가지 이 작가도 최규명인데 갑골종정문 상형문자를 완전히 현대적으로 해석을 해내. 여도 서예가가 아닌 작가입니다. 고려라고 하는 건데 높을 고자고 려자를 사슴 녹자를 저렇게 현대미술로 해석해내는 이런 작가입니다. 서예가들은 이 작가 존재조차도 모릅니다. 현대미술은 더더욱 그렇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서는 일상이고 예술이라고 했는데 모든 문자는 일상을 떠나면 죽습니다.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조선시대 사대부들, 문인들과 같이 일제강점기 때 아니면 지금까지
그 전통이 이어져 오는 건 정치가들을 통해서 전해 오는데, 오른쪽 김구 서해 어룡동 맹산 초목지, 왼쪽은 박정희 대통령 조국 건대화 같은 이런 거죠. 지금 이런 것조차도 이제 정치하는 사람들한테 완전히 없어져 버렸다. 그래서 서와 정치가 완전히 단절돼 버린, 그 일상과 예술이 완전히 단절이 돼 버린 그런 시대. 그래서 서명의 시대가 지금이다 하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시대 서가 있기까지 그러면 한국사의 역사는 어떻게 전개되어 왔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각 시대별로 키워드와 핵심 작품만 놓고 한번 보겠습니다. 사실 지금 서에 대한 우리 시대 인식은 서맹 아까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는 중국서의 아루가 아니냐 이런 거죠. 한자를 쓰기 때문에 한자는 중국 문자다 이건데, 그게 아니라 한자는 동아시아 공통 문자다. 그거 우리가 다시 그 생각의 전환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가 촌의 큰세미처럼 먼저 퍼먹는 사람이 임재예요. 그거는 굳이 그래서 동아시아 한자 문화권이라고 하는 거고, 한자 문화권에서는 지금도 여전히 한중일 공통의 언어고 예술 자산이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갈등이 심하면 심할수록 오히려 서라고 하는 이 언어를 통해서 다 그 하나로 통용이 된다. 이거 공공미술 차원에서도 공공외교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한 테마라고 하는 것을 아마 생각하면서 이걸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척 관계를 본 한중서에서 전개 맥락인데, 어쨌든 우리가 그 왕이지는 중국 사람만이 아니다. 그래서 동아시아 공통이다. 왕이지 하는 것은 서해 전역을 만든 사람. 왕이지 전에 예서나 전서 시대가 있었고 그걸 전역을 만드는 사람이고, 그것이 중국은 중국대로, 한국은 한국대로, 또 일본은 일본대로 쭉 그 세계가 전개되어 오면서 아주 단순화시키면 주사 김정이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서 동아시아서가 다시 세계서예로 통합된다. 이제 그런 맥락이 되겠습니다. 한번 보시면 고구려 광개토 대항구입니다. 이때 중국 한족 이때 나오는 서예가가 왕이지입니다. 그러니까 한나라 위진 남북조 시대 동진의 왕이지가 5세기 인물인데, 광개토 대항비가 414년에 세워집니다. 서예의 전형을 세운 왕이지의 그런 전형적인 미감하고 고구려라고 하는 양자강 이북의 특히 한족에서 이민족이라 쳤던 이런 고구려나 백제 신라와 같은 이런 쪽에서 글씨는 이렇게 독자적인 서체 미감으로 전개되어 오고 있다. 이게 이미 서한 시대에 만들어진 그 고예가 600여 년간 고구려에서 쓰여졌던 그런 글씨다. 그래서 이거는 중국 글씨가 아니라 이미 완벽하게 고구려화된 그 소화가 된, 그래서 광개토, 땅을 무한대로 넓힌 그 왕이라는 입장에서 광개토 대왕이 되는데, 땅을 넓히는 데 있어서 무력만이 아니라 이런 문력이 동반되고 있다는 것을 얘기할 수 있고, 이런 것이 칠지도라든지 일본에 전해진 그런 그 문자 유물을 통해서 보면 고구려나 백제나 가야나 일본에까지 다 전해지는 거 확인할 수 있게, 칠지도고 국강 호우명 이런 거고, 이거는 이제 백제 시대 이제 이런 행초 목간을 통해서 이제 볼 수가 있고, 아까 말씀드린 삼국시대 글씨 중에서도 진왕 순수비 같은 이런 것이 통일신라가 되면서 완벽하게 이제 말 그대로 고구려 백제 신라가 땅만 통일되는 것이 아니라 글씨로서도 통일이 되는, 최치원의 글씨가 상계사비 두전이 왼쪽이 되고 오른쪽은 이제 통일신라 말 고려 초의 그
글씨가 되고, 이게 태자사, 난공대사, 백월서운탑비, 이 김생, 해동서성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8세기 불국사나 석굴암이 만들어질 시대 완전하게 왕이지 중심의 글씨가 우리 한국에서, 특히 통일신라에서 그 새로운 그 우리 글씨의 미감으로 완벽하게 통일이 돼서 나오는 글씨 미감이 이거다. 예. 화엄 불국토의 어떤 미감들이 글씨에도 그대로 드러난다. 이거는 고려시대 탄년의 글씨가 이런 것이고요. 이제 활자로서 무구정강 대탑 다란이경, 직지심경. 그리고 또 한 가지 한국에서 가장 중요한 그 문자 문명은 뭐 한글 창제 훈민정음이라고 우리는 우리 스스로 뭐 인정을 하고 하지만, 이것은 우리보다도 세계사적으로, 인류사적으로 오히려 서구의 모든 문자학자, 언어학자, 미래학자, 문명학자들이 이구동성으로 한글 훈민정음 창제야말로 인류 문명을 한글 이전과 이후로 나눌 수 있다고 할 정도로 중요한 그런 그 창제다. 사실 서구에서 모더니즘을 얼리 모더니즘이라 해서 르네상스부터 시작을 하는데 그게 15세기잖아요. 따지고 보면 한국에 있어서 모더니즘의 시작은 훈민정음이다. 사실 저 기역, 그 용자의 기역을 얘기하지만 기역, 정음의 첫 문장에서 기역, 기역은 상, 설건, 배후지형, 혀뿌리가 목구멍을 막는 형태를 완벽하게 추상화한 것이 저 기역입니다. 그렇게 상형 문자라는, 이미 요즘 말하는 개념 미술, 추상 미술이 저 기역 안에 다 들어있다. 근데 저 기역은 내가 지금 말하는 것을 눈에 보이게 한 거다. 그러니까 소리를, 말을 눈에 보이게 한 시각 언어, 그러니까 청각을 시각으로 바꾼 그런 측면에서, 그리고 자음, 가나, 마사, 모음, 아의, 그러니까 대우주와 이 몸이라고 하는 소우주 발음 기관을 완벽하게 그 추상화해서 자음과 모음을 합해서 이 말을 눈에 보이게 한, 구조화한 그런 것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 세계 모든 그 언어학자들이 한글이야말로 세상이 뒤바뀌어서 문자가 하나가 밖에 고를 수 없다 하는데 어떤 문자를 할 거냐 하면 저 한글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한글은 단지 내 말을 전달하는 수단, 도구만이 아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 자체가 그 목적이다고 하는 측면에서 한글의 그 존재 이유, 탄생의 의의가 확보가 된다고 뭐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그 다음, 그래서 우리는 이제 정말 중요한 한글은 그 일제강점기 때 우리 말글을 빼앗기는, 우리 어를 빼앗기는 거다. 그래서 그 한글마저 빼앗기면 안 된, 1937년, 8년 한국 식민화 정책이 극도로 다다를 때, 그리고 대동아 공영권이다, 아니면은 2차 세계대전 그런 그러니까 이미 그때는 한국 조선 자체가 이미 없어졌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미래 자체가 완벽하게 암흑의 이 존재로 그냥 미래 전망이 하나도 없을 그런 지점에 우리 말 글이 빼앗기면 안 된다고 해서 우리가 극도로 한글을 살리기 위해서 역설적으로 한자까지도 다 내버리게 된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그것을 지금 이제 생각을 해보면 한글이야말로 한자 문명권에서 한자가 만들어내지 못했던 그 한자의 원리, 그 당시 15세기 동아시아 모든 문자 세계의 원리를 통해서 한글을 만들었다고 하는 입장에서 오히려 한글이야말로
그래서 더 위대하다. 그래서 한글은 모든 문자, 말, 그림, 조형, 시각, 청각 언어에 다 열린 한글이다 하는 입장에서 지금은 우리가 생각을 완전히 뒤바꿀 필요가 있다. 그래야만이 한글이 제대로 새로운 미래 문자로서 그 새로운 세계를 열 수가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초성 기억, 여감, 위시, 갈, 위로 이렇게 쭉 용자래가 나오는데 디자인적으로도 현대미술에서 현대 서구 디자이너들이 어떤 디자이너들도 이 이상을 만들어내지 못할 정도로 완벽하게 이미 만들어질 때 완성된 문자다. 그래서 그림을 하는 사람들한테 한글을 물어보니까 완벽한 그림이다, 완전한 그림이다, 저 기억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한글을 다시 볼 필요가 있다. 아주 최근에 인사동에서 발굴된 한글 활자, 이 당시 때 한글이 만들어진 활자화된 거. 그래서 사실 한글은 지금 키보드 시대를 500년 전에 이미 완벽하게 예상하고 만들었던 거다. 역설적이지만은 결과론적으로 보면 그 당시에 이렇게 안평대군의 글씨, 조명부채를 완전히 조선화시킨 거, 그리고 이제 숭례문, 그리고 천지현황, 오른쪽은 한석봉 대자천자문 이런 거 있고요. 오른쪽은 선조대왕, 한석봉 천자문. 15세기가 한글이 창제됐다면 16세기는 천자문으로 한글과 한자를 완전히 조선화, 표준화시켰던 시대다. 그러니까 임금이 이 한석봉이라는 그 사람을 발탁을 해서 저렇게 글자를 완전하게 조선화시키는 국책 사업으로서 문자 정책을 이렇게 펼쳤다는 걸 우리가 글씨 잘 쓰고 못 쓰고를 떠나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16세기 태계 이황, 율곡 이의와 같은 도학자들의 글씨가 전성기 때 고산 황기로는 선산 꾸미 사람인데 그 매학정이라는 정자를 짓고 정반대 이런 광초를 휘둘렀던 그런 도가적인 글씨를 구사한 사람. 그러니까 육아의 어떤 아주 엄정단아한 글씨하고는 정반대의 글씨를 구사한 그런 어느 시대든지 엄량의 이런 글씨 예술이 다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원교 이광사와 미수허목 글씨 한번 보면 광풍제월 그리고 침계로와 같은 이런 글씨가 있고, 우암송시열, 각고와 같은 이런 이념적으로 이런 미수허목과 우암송시열은 그러니까 노론의 영수, 남인의 영수로서 목숨을 걸고 사상 투쟁을 했지만은 이런 글씨에서도 뚜렷하게 차이가 난다고 하는 거 한번 볼 수 있고, 단 이 사람들의 글씨는 그 사람이다, 서여기인이라고 하는 것을 떠나서 존재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서예가 사실 우리 일상에서 완전히 죽었다, 서명의 시대라고 지금 하면서 제가 경험을 통해서 왜 서예가 중요하고 또 서야말로 왜 그 미래 예술이 될 수 있는지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서가 뭔지를 한번 둘러봤습니다. 정말 학교에서 우리가 서예를 배울 수 없을 때 저는 그냥 하늘에다가 손가락으로 글씨를 쓰면서 또 그냥 강감창 장군 글씨 뜻도 모르면서 그냥 베끼면서 학교에서 과외로 글씨 공부를 해왔고, 또 30년 동안은 예술의 전당 서예박물관에서 전시 기획을 하면서 우리 역사 속에서 그 서예 궤적을 쭉 추적해 오면서 광개토대왕비, 김생애 태자사, 난공대사비, 단연의 문수원 중수기, 안평대군, 한석봉,
원교 이광사, 추사 김정희와 같은 이런 서예사 맥을 관통해 오면서 또 한편으로는 15세기 한글이라고 하는 새로운 그 인류사 차원에서 문자 문명이 새롭게 탄생하는 이런 것까지도 같이 한번 둘러봤습니다. 관건은 그 우리가 서는 미술이 아니다. 또 그래서 예술도 아니라고 하는 그런 서구 잣대로 우리를 그 재는 바람에 일제강점기 때 우리 스스로가 얼마나 큰 그 보물을 갖고 있었는지 우리 스스로가 자각을 하지 못했다. 더더욱 서구화 과정에서 문명 개화를 위해서 나와 다른 것을 찾아서 그 나를 찾기보다 나와 다른 것을 찾아서 밖으로 나왔던 이런 그 100년을 시간을 되돌아보면서 이제는 오히려 그러한 그 남의 성과들을 내 것으로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우리 예술의 DNA, 유전인자와 같은 이런 서언어를 회복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것이 구조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또 하나는 더 해체를 해 나가면 그 필획의 문제까지로 거슬러 가면 그것이 서구 미술하고 우리 역사 전통의 그 미술하고 하나로 만날 수 있는 그 접점이 된다. 그래서 서는 미술이 아니다가 아니라 서는 미술이기도 하고 오히려 미술 그 너머의 존재이기도 하다. 이런 것을 지금까지 보았습니다. 다음은 서야말로 미술 중에 미술이라고 하는 그런 그 관점을 가지고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